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차원 배열을 먼저 배워보도록 한다고 했었는데요. 단일 차원 배열은 쉽게 얘기하면 1차원 배열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우선 선언한 형식부터 보고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선언한 형식은 첫 번째 선언은 자료형 다음에 요거 예전에 연산자 파트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꺽쇠 열고 꺽쇠 닫고 하는 배열 참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자료형 다음에 배열 참조 연산자를 적고 그 옆에다가 배열명 이렇게 적는다 라고 선언하는 방식이 되어 있네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일반 자료형 선언하실 때 인티저 x 이러한 식으로 변수 하나 선언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자료형 적었고 변수명 적듯이 자료형을 적고 배열명을 적는다. 요 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배열명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에 배열 참조 연산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배열명을 적었다 라는 걸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거 선언하는 방식은 자료형 다음에 배열명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배열 참조 연산자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오거나 뒤쪽에 오거나 이건 크게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표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옆에 있던 데이터들 다 없어졌죠? 그게 왜 없어졌냐면 제가 컴퓨터를 새로 바꿨기 때문에 새로 시스템을 세팅했기 때문에 이 옆에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쪽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 때 exam 언더바 0이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적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곳을 적을 때 여기에도 무엇이 사용되냐면 배열이라는 것이 사용되었죠. 스트링이라는 글자 뒤에 바로 배열 참조 연산자를 쓰고 ar를 적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public static void main 스트링 ar 배열 요렇게 적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열이라는 것을 선언할 때는 배열명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존재하고 있어도 되고 뒤쪽에 존재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존재할 때는 여기 한 칸 띄워 쓰는 거 요건 잊지 마십시오. 요 형식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부분에서 형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형식 쪽에서 요 배열 표시를 요렇게 적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요 배열명은 4바이트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요 그 뒤에 보시면 요렇게 4바이트 객체 나오니까 요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선언된 배열, 그러니까 우리가 인티저 x라고 선언하고 나면 보통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equal에서 0값으로 초기화를 시켜 두자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마찬가지 배열도 초기화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시켜주고 0값을 대입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자동으로 초기화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배열명이 있고 여기에 이 배열명을 초기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고 한 가지는 아래쪽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위에 있는 요 배열의 초기화 방법은 미리 선언을 해두고 아래쪽에서 따로 정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제일 밑에 있는 요 방식은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방식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자바에서는 보통 이러한 방식의 초기화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알아두는 거는 괜찮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배열명은 equal 같다. 뒤에 거 했는 거를 앞에다가 대입하라. 그런 뜻이죠. 연산자 파트에서 equal은 뒤에 거 연산한 다음에 앞으로 대입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 배우셨을 테니까. 자, 뒤에 보시면 new라는 글자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자료형 요거 있죠. 요거하고 똑같은 자료형을 여기에다가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의 형태는 똑같이 맞춰 주셔야 되고요. new라는 연산자, 요 new라는 연산자 정의는 여러분들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new라는 연산자는 동적 메모리 할당 연산자다 라는 겁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 연산자? 그게 뭐지? 라고 하면 예를 풀어서 쓰면 여러분들 예전에 메모리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메모리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앞에가 코드 앤 콘스탄트 영역이었고 맨 뒤에가 레지스터 영역, 그 앞에가 런타임 스택 영역이었는데 요 중간 영역에 보면 가비지 컬렉션 힙이라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요 가비지 컬렉션 힙이라는 영역이 사용자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필요 없어질 때 없어지는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하는 영역인데 그거는 클래스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요 영역에 데이터를 할당을 시킬 수 있는 연산자가 바로 new라는 연산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new라는 요 방식만 사용을 했을 때 전부 다 데이터가 어디에 할당되냐면 가비지 컬렉션 힙 영역에 할당된다. 그 정도만 지금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형 다음에 배열 블록을 사용해서 개수를 적어주시게 되면 배열이 선언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개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무슨 값이 요 공간 속에 들어가게 되냐면 디폴트 값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 아래쪽 방법을 쓰시는 게 더 현명하겠죠. 배열명은 new 자료형 요까지는 똑같고요. 배열 표시를 그냥 적습니다. 개수를 안 적어주고요. 그리고는 초기 값을 뒤에다가 콤마 찍어갖고 초기 값을 넣어주는데 여기에 넣어준 초기 값의 개수만큼 바로 배열의 개수가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일단 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방법은 요 방식을 안 쓰고 쓰는 방식인데요. 뭐 똑같이 처리는 됩니다만은 요 아래쪽에 있는 방식은 C 언어에서의 배열 초기화 방식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배열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러한 배열을 그럼 왜 씁니까? 그건 앞에 설명드렸죠. 배열을 쓰면 편하더라. 배열을 쓰면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나열이 되더라. 라는 것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열이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나열된다. 라는 것 때문에 얘를 쓰는데 얘가 얼마만큼 변하길래 그거는 아까 포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문상에서 포를 반복 수행하면서 배열명이란 요 이름이 똑같고 개수만 공간의 개수만 여러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 가지고 처리하니까 포문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더라 라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 자료형들을 한번 배열로 바꿔보는 초기화 시켜보는 그러한 형태를 예제로 한번 만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예제, 두 번째 예제 이왕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글자체를 조금 바꿀까요? 프레퍼런시스에서 제너럴의 에디트 파트에 텍스트 에디터, 이쪽은 텍스트 에디터를 조정하는 곳이죠. 자, 텍스트 에디터에 일단 show line number에서 라인 넘버 보이도록 해두고요. 다음에 appearance에 color and fonts 이쪽으로 가서 베이직 폰트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베이직의 텍스트 폰트를 체인지 하겠습니다. 약간 굵게 할 거고 12 정도의 픽셀로 바꿀까요? apply, OK.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인티저 KOR이라든지 ENG라든지 초기값을 먼저 줄까요? 0, ENG는 0, MATH는 0.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를 선언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를 똑같은 형태의 배열로 만든다라면 지금 인티저라는 자료형으로 KOR도 선언되었고 인티저라는 자료형으로 ENG도 선언되었고 인티저라는 자료형으로 MATH도 선언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KOR, ENG, MATH가 전부 다 인티저로 인티저라는 공간 3개가 선언된 거하고 똑같죠. 그것을 배열로 만들면 인티저 하시고 배열 블록은 앞에 적어도 되고 뒤에 적어도 된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이러한 것이 과목명이기 때문에 그냥 서브라고 할까요? 서브젝트, 서브 라고 해서 과목명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해놨어요. 자, 그러면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KOR은 제로, 다음에 ENG도 제로 라는 식으로 전부 다 0값으로 초기화되어 있죠. 다음과 같이 선언해두면 배열이 3개인지 몇 개인지도 모를 거고 각각의 초기값도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바로 서브는 new integer 요 자료형은 요 위에 있는 요 자료형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맞춰주시고 지금 몇 개의 공간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3개의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3개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다음에서 배우시겠지만 요렇게 배열은 선언만 해주시면 디폴트로 초기화가 됩니다. 디폴트 초기화요. DFAULT 디폴트 초기화. 디폴트 초기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각각의 자료형들의 초기값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우선 불리언의 초기값이 뭡니까? 불리언의 초기값은 false라는 것이 불리언의 초기값이고요. 다음에 바이트나 혹은 short나 혹은 인티저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초기값들이 0값입니다. 그래서 0으로 다 초기된다는 뜻이고 다음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숫자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0도 될 수 있고 혹은 싱글 쿼테이션 마크 역슬러시 제로 널값도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널이라고는 적지 않죠. 자, 그래서 캐릭터라고 초기화가 다 될 것이고요. 다음에 롱 형태 같은 경우는 당연히 0L로 표시가 될 거고요. L이라는 숫자가 표시는 안 되는데 초기화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플로트 같은 경우는 0.0F 맞죠? F도 사실 표시되는 건 아니죠. 다음에 더블 형태 같은 경우에는 0.0 이러한 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초기값을 가지고요. 저 위에 보이드 메인 보이드 미나라고 했네요. 이런 그죠? 자, 보이드 메인이라는 곳에 뒤에 있는 스트링 배열 요 속에
이 스트링도 배열로 선언할 수 있는데 스트링을 배열로 초기화시키게 되면 전부 다 무슨 값을 가지게 되냐면 널이라는 값을 초기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배열이라는 것은 전부 초기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따로 이퀄에서 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문제는 방금 밑에 보신 이러한 형태의 초기화 방법 있죠? 이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만약 여러분들께서 초기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위에 있는 이 데이터 인티저 KOR1이라는 것은 100점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싶고 ENG는 50점으로 초기화 시키고 싶고 MATH는 70점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싶다 라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식으로 ENG1 다음에 MATH1 자, 이걸 전부 다 이러한 식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디폴트 초기화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요 뒤에 보시면 초기 값을 이렇게 적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 인티저 배열 서브1이 new 인티저 몇 개의 공간요? 3개인 걸 알겠지만 일단 많다 치고 그냥 배열 블록만 선언하셔갖고 new 인티저 배열 블록 처리하시고요. 적었는데 또 적었네요. 자, 배열 블록 처리하시고 블록을 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점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 50점이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세 번째가 70점이 세 번째로 들어가는 데이터. 이러한 식으로 초기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할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요걸 잘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선언되는 요 방법은 당연히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밑으로 두 줄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배열 서브는 new 인티저 3개 뭐 이렇게 적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티저 배열 서브1은 new 인티저 배열 하시고 100점, 50점, 70점 뭐 이렇게 적는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같은 서브1이 두 개 있으니까 에러가 나죠. 자, 주석 처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데이터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를 출력해 볼 때 KOR이라고 출력하고 여기서는 ENG, 여기서는 MATH라고 출력한다는 거 알겠는데 서브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작성하면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까? 라고 하면 배열의 첨자는 여기에 3개의 공간이 나타나면 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숫자 번호가 1번이 아니고 0번입니다. 요것도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일단 KOR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같은 것이 서버의 0번째가 되는 겁니다. 배열 참조 연산을 써왔고요. 두 번째 ENG랑 같은 것은 서버의 1번째가 될 거고요. 세 번째 MATH랑 같은 것은 서버의 2번째의 데이터 공간이 될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KOR, ENG, MATH가 각각 요렇게 3개의 공간으로 매핑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3개의 공간을 선언하면 3번이라는 숫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일단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언에서 사용하는 초기화 기법은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이 빠진 상태로 초기화가 되는 건데 그때는 반드시 초기화를 시킬 때 인티저 배열 서브2는 하셔서 바로 100점, 50점, 70점 이렇게 적어야 되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적는다. 이건 에러감입니다. 제가 지금 적는 거 보세요. 인티저 배열 서브2 선언해두고 서브2에다가 블록 열고 100점, 50점 다음에 70점 이렇게 적는 거 이거 에러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인티저 배열 서브3는 100점 서브3 선언해놓고 서브3에다가 100점, 50점, 70점 자,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array constants can only be used in initializer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초기화 시에 이러한 초기화는 이해를 못하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언에서 온 배열 초기화 방법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이거 잘 안 씁니다. 쓰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나 이렇게. 그래서 요거 초기 값을 가지는 형태의 초기화, 요거는 초기 값을 디폴트 값으로 가지는 형태의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하시게 되면요. 일단 화면 좀 지우고요. 자,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인티저 배열 글자가 엉망이네요. 마우스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렇네요. 자, X라고 해서 X라는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 X라는 데이터는 우리가 실행 시에 할당되는 메모리가 어떤 영역이 할당된다고 했었죠? 그죠? 런타임 스택 영역에 메모리가 할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뒤에가 레지스트리 영역, 다음에 이 부분이 런타임 스택 영역이라고 치면 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4바이트의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요 배열들은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인티저라서 4바이트가 아니고요. 무조건 배열명은 4바이트입니다. 이 이유는 레퍼런스 변수이기 때문인데요. 주소를 기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것은 좀 더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4바이트로 X라는 공간이 이렇게 할당되었습니다. 이 X라는 공간은 실제 어디에 있는 것의 주소를 기억하냐면, 여기의 영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가비지 컬렉션 힙 영역이라고 그랬죠? 가비지 컬렉션 힙 영역이라는 곳에 데이터가 실제로 할당된 곳의 내용의 주소를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는지 보자고요. 자, 요렇게 해서는 무조건 런타임 스택이나 뭐 이 안에서도 할당될 수 있는데요. 일단 보이드 메인에서 선언했다. 그러면 런타임 스택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4바이트가 이렇게 할당되고 X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X는 new 해갖고 new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new는 가비지 컬렉션 힙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하겠다. 요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하겠다. 그 뜻이죠. 그렇게 해놓고 인티저라는 공간을 몇 개 할당하겠다? 뭐 3개 할당하겠다. 요렇게 적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인티저라는 공간을 3개 할당하면 인티저라는 공간의 자료형은 몇 바이트입니까? 아까 배열명은 무조건 4바이트라 그랬죠.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린다 그랬고, 요 인티저라는 자료형은 몇 바이트예요? 이거 역시 4바이트죠. 불리언 1바이트, 바이트도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캐릭터 2바이트, 인티저 4바이트, 그 다음에 롱 8바이트, 플로트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이렇잖아요. 인티저 4바이트인데 요 뒤에 할당되는 실제로 할당되는 요 데이터 공간은 요 자료형의 데이터 공간의 값을 이제 가져갑니다. 요걸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의 공간 할당해라. 그러면 new 어디에다가 요 가비지 컬렉션 흰 영역에다가 3개, 무엇을 3개? 인티저 3개를 할당해라. 그러면 여기에 1개, 2개, 3개 요렇게 할당이 되고요. 요게 전부 다 4바이트라는 얘기입니다.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까 보니까 우리 KUR, ENG, MATH와 같이 0번, 1번, 2번 이러한 숫자 번호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부 다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 되니까 0값, 0값, 0값 요렇게 초기화 된다고 했었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이곳의 주소 제가 메모리 설명드릴 때 주소라는 얘기 했었죠. 우리 메모리는 16비트의 메모리는 65,536개의 공간으로 해서 655, 35번까지의 메모리 공간이 있다고 했었고 우리 자바 언어는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라고 해서 42억 여바이트까지 있다고 했었죠. 그 42억 여바이트까지 각각의 한 공간은 1바이트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위치를 0번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를 42억 이제 몇 번지까지 이렇게 각각의 공간 시작 위치에다가 번호를 다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그 번호가 바로 뭐냐면 주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골목길 이렇게 있는데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집들이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집들마다 호수가 다 붙어있죠. 1호집, 2호집, 3호집, 4호집 이런 식으로 호수가 다 붙어있죠. 이게 앞에서부터 뒤로 나가면서 하나씩 호수를 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기 메모리상에서도 0번부터 시작했고 주소 번호를 숫자 번호를 쫙 붙여놨는데요. 1번부터 그래서 42억 여번까지 붙여놨는데 거기에 요 메모리가 실제로 할당된 곳에 주소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소를 누가 기억하느냐? 얘가 기억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는 무슨 공간이라고 하냐면 주소를 기억하는 공간이다. 주소를 기억하면 그 주소를 참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조하는 변수다 라고 해서 배열명을 레퍼런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요놈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 메모리상의 주소가 총 몇억 번지로 되어 있다고요? 제일 큰 숫자가 42억 얼마라고 했었잖아요. 이 42억 얼마라는 숫자는 우리가 자료형으로 따지면 어떤 자료형에 해당하나요? 자, 1바이트짜리 자료형인 바이트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기억한다고 했었죠? 바이트는 0에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기억할 수 있다 그랬죠.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메모리 보니까 음수는 없죠. 그러면 양수로 다 바꾸면 바이트는 1바이트짜리 데이터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기억할 수 있나요? 0에서부터 255까지 기억할 수 있네요. 다음에 2바이트짜리 메모리인 쇼트 아니면 캐릭터가 언사인드니까 캐릭터 같은 경우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저장할 수 있죠? 0에서부터 65,535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4바이트짜리인 인티저 요거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에서 그 다음에 47까지 그렇게 저장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더라면 인티저 이것을 unsigned 0에서부터 시작하는 값으로 바꿨을 때 unsigned는 사인 부호가 없다는 뜻으로 양수만 있다는 뜻이죠. 그걸로 바꾸면 인티저 32비트짜리인 인티저 얘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0에서 42억 여바이트. 다시 말하면 우리 자바의 메모리 시스템이 기억할 수 있는 자바의 메모리 시스템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숫자들의 최고 숫자까지를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4바이트 메모리라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라는 요 놈은 무조건 기억하는 공간이 4바이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8바이트여도 관계는 없겠죠. 근데 메모리가 낭비되잖아요.
4바이트면 딱 맞게 메모리에 있는 그 어떤 주소라도 다 기억할 수 있는데 8바이트가 되어버리면 너무 많은 공간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922 경인가요? 그만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메모리 낭비는 초래할 필요 없겠다. 그냥 4바이트 정도면 알맞게 요 주소를 기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티저 배열이든 캐릭터 배열이든 바이트 배열이든 롱 배열이든 관계없이 배열명은 4바이트다. 요건 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실제로 할당되는 요 데이터들은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어떠한 자료용으로 선언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할당이 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열을 어떻게 초기화를 시켰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러한 배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